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하고 커버 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프레딕트를 해볼까요? What can you see in a cover page? 보통 가이디드 리딩 할 때 저희가 퍼스트 리딩이 끝날 때까지는 아이들한테 책을 주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책을 가지고, 왜? 이미 내가 책을 가지고 있으면 앞에서 한 송과 앞에서 한 포엠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퍼스트 리딩이 끝날 때까지는 텍스트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What can you see in the cover page? We can see a big whale and a mouse. That's why I told you about a whale before reading the book. What is the mouse doing here? Yeah, the mouse is lying on a whale's back. And what is the whale doing? The whale is swimming in the sea with the mouse on its back. And what does the title say? The title says Amos and Boris. The upper words, William Syke is the author of this storybook. And the title says Amos and Boris. Who do you think Amos is? And who you think Boris is? What is this story about?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에이모스와 보리스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우스와 웨일이고 뭔가 바닷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읽을 거야 라고 하는 간단한 프레딕트를 주시고 그리고 이야기를 읽기 시작하시면 되세요. 자, 퍼스트 리딩 해볼까요? 원래는 제가 스토리 이거 그 오디오 파일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동안 읽을까 어쩔까 했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12시 전에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그림으로 그냥 프레딕트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문자가 많죠. 그래서 한번 28페이지 동안 되는 거를 제가 10분 동안 못 읽고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The mouse is by the ocean and the mouse started to build a big sailing ship and set off the sailing and one night. Yes, mouse is seeing a marvelous thing and 자,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고요. Yeah, a big whale loomed up by the mouse and the mouse is rescued. 그래서 이렇게 세일링을 같이 하는 거고요. 자, 문자 수를 보세요. 이 글씨의 요 어떤 그 분량을 한 번씩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진행이 돼요. So finally, the mouse arrived at his house and the whale went back its home. One day, there's a big storm, it's a hurricane, and the whale was plunged into the shore. And the mouse found the whale. So the mouse came back with 2 big elephants. They pushed whales, and the whale fortunately went back to the ocean. That's the story.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제가 읽은 건 아니에요. 그냥 잠깐 간단하게 그냥 픽처 텔링만 해드린 거예요. 자, 이런 스토리예요. 자, 그러면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퍼스트 리딩을 했을 때 퍼스트 리딩을 하시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인데요. 뭐 선생님이 그냥 read out loudly 아주 크게 읽어주셔도 돼요. 목청이 좋으시면 목이 괜찮으시면 요즘에는 이제 오디오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오디오 가지고 읽어주셔도 돼요. 혹은 동영상 머티리얼도 많으니까 동영상 가지고 머티리얼 가지고 읽어주셔도 상관없으세요. Anyway, first 그 리딩이 끝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텍스트를 돌려주세요. 텍스트를 나눠주고 Yeah, that's the story. I've been finished reading now. So, 리딩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understand base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understand 시켜야 돼요? First reading이 끝났어요. 1800단어로 이루어진 제 생각에 이 스토리북을 아이들하고 하겠다라고 했을 때 레벨링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 잉글리시 익스피리언스가 2.5년이라고 말씀드렸다면 아이들이 이 책을 혼자 읽었을 때 한 60% 정도밖에 이해 못할 거예요. 아마 픽처를 통해서 아 이거는 대충 무슨 이야기야. 그리고 read out loud. 선생님이 큰 소리를 읽어줬더니 내가 아는 단어, 모르는 단어, 그 다음에 컨텍스트 다 통합적으로 구현해서 아 이것은 무슨 이야기야 라고 했을 때 약 60% 정도는 이해했을 거예요. 물론 60% 정도는 이해할 거야 라고 선생님들도 예측되는 수준의 책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자 그러면 first reading이 끝났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반드시 이해시켜야 되는 거는 바로 이 story elements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이드드 리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그 프로세싱이 루틴해야 돼요.
아주 그 지속적인 것과 동시에 아주 루틴에서 아이들이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럼 아이들이 prediction이 끝났어요. 커버 페이지를 하고 그 다음에 first reading을 끝났을 때 우리 선생님은 리딩이 끝나면 매일 나한테 뭘 물어보느냐? 메인 캐릭터를 물어봐요. 그리고 세팅을 물어보고 플롯을 물어봐요. 이것이 아이의 머릿속에 루틴하게 딱 정립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고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반드시 이렇게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Okay, you like this story? 그럼 무조건 아이들은 관성적으로 Yes! Who are the main characters in this story? When or where did the story take place? What happened? What serious problem happened to the main character? How did the story end? 이 질문이 아주 루틴해야 돼요.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스토리 리딩이 끝날 때 혹은 이제 아이들이 스토리를 읽을 때 이 스토리 리딩이 끝나면 선생님은 반드시 캐릭터를 물어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리딩을 하면서 캐릭터 이름에 밑줄부터 그어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꼭 선생님은 when or where 그래서 시간 혹은 장소를 물어봐.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와 관련된 단어에도 밑줄을 일단 그어놔야 돼. 아이들이 액티베이팅 하는 게 다르죠. 그리고 나서 분명히 프로블럼을 물어보니까 여기서 프로블럼이 뭔지 일단 좀 생각은 해봐야 돼. 그리고 어떻게 끝났는지. 이건 특히 마지막 맨 줄 읽으면 돼. 이러면서 아이들 또한 루틴하게 내가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지가 스토리를 읽으면서 연습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은 이렇게 디어그램을 준비하세요. 플롯 디어그램을. 이렇게 디어그램을 준비하면 이거 시작에서부터 출발해서 뭔가 이야기가 점점 고조되다가 이건 이제 라이징 액션이라고 하죠. 어떤 정점에 이르는 클라이맥스를 지나면 이야기가 종결돼 라고 비주얼적으로도 아이들이 아는 툴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이제 그래픽 오거나이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그래픽 오거나이저를 그려놓고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Who are the main characters? The main characters are Amos and Boris. So you identify who Amos is and Boris is. Amos is the mouse and Boris is the big whale, right? And where or when does the story start? Can you find from your book? 그래서 이제 자기 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팅을 말하는 페이지가 있는 어떤 그 세팅을 말하는 센텐스가 있는 페이지를 펴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그 아이들이 이게 픽처가 있기 때문에 펴지거든요. 그러면 okay, the story started by the ocean. What happened first? What did Amos do? Yeah, Amos wandered about a faraway place on the other side of the water. 책에 있는 그 말 그대로 쓴 겁니다. 여기 다 책에 그대로 나와요. So he started to build a boat. On 6th of September, he set sailing right his boat, the Rodent. Yeah, the ship's name is Rodent. Something wrong happened. What was that? Can you open the book of that page? 그래서 그 페이지를 펴게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이 말 못해요. 첫 시간에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Okay, one night, in the first forest, Amos rolled over up the back of his boat and into the... 책에 있는 말 그대로 쓴 거예요. Serious problem을 그 most important sentence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찾아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How was Amos rescued? Fortunately, Boris, a big whale loomed up over Amos. And Boris let Amos climb on his back and took him to his shore. And one more serious problem happened to Boris. What was that? Yes, many years after, there occurred a big storm and Boris plunged ashore by the tidal waves. 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정리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How was Boris rescued? This time, Amos helped Boris. Amos came back with two big elephants and plunged him into the ocean.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하고 문장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800단어 정도로 이루어진 요 스토리북이 요거는 150단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스토리 엘리먼트를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카피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 이렇게 쓰면서 너네도 카피해라 이건 안 되죠.
선생님은 먼저 아이들하고 같이 정리하고요. 보드판에 같이 정리하시고 그런 다음에 요 내용을 아이들하고 같이 틀리지 않게 유창하게 많이 읽고 그리고 파이널리 아이들이 다 개별적으로 유창하게 읽는 연습이 끝났다라고 하면 그때 아이들한테 카피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게 캐릭터 세팅, 요게 플랫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워크시트를 주고 여기에다가 아이들한테 요거를 카피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first reading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story elements가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second reading에서는 단어들을 좀 많이 정리하세요. 단어들의 그 의미를 특히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어들을 좀 많이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third reading 시간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sequencing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 플랫은 150단어가 안 돼요. 제가 정확하게 요거 싹 그 MS 워드에 쳐봤더니 136단어예요. 여기에 있는 단어는 136단어예요. 책에 있는 단어는 1800단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메인 아이디어, 이 메인 플랫을 서포트하는 디테일이 이 스토리 안에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디테일까지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아이들의 이해도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 디테일한 상황을 이해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그 디테일한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은 어떤 또 이 스킬을 동원을 하셔야 되느냐? 시퀀싱이에요. 자, 이번에는 요 메인 아이디어를 서포트하는 디테일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것 또한 이렇게 보드판에 쓰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 절대로. 이렇게 써놓고서 뭐 수업하시고 그래 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도망가죠. 엄마 나 그 학원 끊을래. 바로 그 소리 나와요. 이건 선생님이 정리하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요 한 12가지 정도로 12파트 정도로 정리하세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정리하셔야 되냐?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28페이지 중에서 12페이지로 정리한 거예요. 12페이지를 시퀀싱에 반드시 필요한 거. 메인 플랫을 서포트하는 시퀀싱을 또 서포트할 수 있는 페이지만 12페이지 정도 만드시고 12개 요 월드 카드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피처 앤드 카드 매칭을 통해서 시퀀스를 잡아나가시면 되는 거죠. 이건 얼마든지 액티비티 가능하시잖아요. 읽고 매칭시키고 뭐 게임하고 이건 얼마든지 가능하시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컨셉은 지키세요. 이 카드를 이렇게 붙이시면 망합니다. 이렇게 붙이셔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헤드 파트, 바디 파트, 엔드 파트로 붙이셔야죠. 그래야 아이들도 서머라이즈를 하죠.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머라이즈가 안 돼요. 이거나 똑같아요. 아이들의 눈에는 이게 선생님 눈에 정리가 안 되는 것처럼 아이들 눈에는 이거 정리가 안 돼요. 걔네 그 스테이지에서는. 이거는 완전 멘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토리라는 하나의 스트럭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스트럭처는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느냐? 헤드 파트가 있고요. 바디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엔드 파트가 있는 거예요. 복잡한 스토리일수록 선생님들이 이렇게 서머라이즈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 또한 자, 1800단어 된 요 책을 읽는 거는 힘들지만 요렇게 얘들아 너 아이들한테 말해. 너네 이거 5번 읽을래? 이거 3번 읽을래? 그럼 뭐 읽겠어요, 아이들이? 이거 읽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 읽히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 번 읽히시고 카드 매칭 하시고 나서 그래서 또한 이 카드, 스토리 카드가 아이들한테 유창하게 읽혀질 즈음에 카피시켜요. 리딩을 가리키는 거는 라이딩이 아주 essentially 따라오지 않으면 리딩 절대 늘지 않아요. 라이딩 카피시키셔야 돼요. 어떻게 카피시키느냐? 이렇게 카피시키세요. beginning, middle, end 파트로요. 그런데 이것도 보세요. 이거 여기 다 안 들어가요. 그죠? 절대 안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요 부분만 먼저 우리가 오늘 헤드 파트만 먼저 카피할 거예요. 자, 이 헤드 카피도 5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5문장을 적절하게 비기닝과 미들과 엔드 파트로 나눠서 쓰세요. 해요. 너무 놀라시는 표정 안 지으셔도 돼요.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해요. 생각해보세요. 야, 니네 이거 다 쓸래? 여기만 쓸래? 그렇게 물어보세요. 애들한테. 뭐 쓴다고 하겠어요? 이거 쓴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나눠 쓰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 다 썼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프로포 해봤더니 다 맞았어요. 그리고 나면은 다시 이번에는 요 파트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거 또한 어떻게? 헤드, 미들, 엔드 파트로. 엔딩 파트 또한 헤드, 미들, 엔드 파트로.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퀀스는 아이들한테 카피 시켰을 때 페이퍼가 3장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페이퍼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머님들의 재등록률은 올라가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서머라이즈를 시퀀싱에 따라서 시키면 메인 플랫이 다시 한번 그 시퀀싱에 의해서 조금 더 미닝풀해지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또 그런데도 이것만 가지고는 28페이지에 달하는 이 스토리가 다 정리된 건 아니에요. 다 언더스탠드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럼 또 이번에는 어떻게 정리를 하겠느냐? 이제 여기서부터는 선생님들이 카테고라이징이라는 싱킹 스킬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에이모스가 사고를 당해요. 해난 사고를 당하죠. 그러면 그 사고를 묘사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 파트를 펴는 거죠. Okay, today we are going to read about Amos's accident in the sea from these pages to these pages. 6페이지예요. 그러면 이 6페이지에 걸쳐서 아이들하고 다시 한번 리리드를 하고 그리고 나서 what happened? 이거를 어떻게? 자, 우리 이제 이거 우리 다 경찰이야. 해양 경찰이어서 이거를 이제 보고할 거야. 우리 기자야.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할 거예요. 보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가 왜 일어났죠? 그래서 어떻게 됐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기자는. 그러니까 요거에 맞춰서 쓸 거예요. 이 표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일단 언제? Can you find words that tells about time and a place? 있어요. One night, first foreign sea. What happened? He rowed over and over like off the deck of his boat and into the sea. That's the accident. It means the mouse fell down into the sea. Why? Why it happened? Yeah, overwhelmed by the beauty and marvelous sea. 라고 나와 있어요. So, what happened? Yeah, he grabbed, desperately. He grabbed the rodents. And finally, what situation? What happened in the end?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근데 이게 데이 1이에요. 왜? 그 다음날 또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날 next morning 6페이지예요. 그래서 또 한번 정리하셔서 아이들하고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아이들 워크시트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day 1, day 2, when, where, why 뭐 이렇게 쭉 정리하고 또 여기에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라이팅 시키시면 돼요. 이렇게 카테고라이징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디테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있죠? 모리스도 액시던트가 있거든요. 그럼 모리스 액시던트는 어디 있어요?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에 또 리리를 하고 또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적는 거죠. 지난 시간에 한 번 했으니까 이번 시간에 조금 더 잘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엔 뭐 할 거냐면요. 캐릭터의 트레이트, 캐릭터 애널라이징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책에 계속 디테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 책을 아이들한테 언더스탠드를 시켜야겠어 라고 생각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거죠. 한 달에 걸쳐서 수업을 뭐 8번을 하시던 12번을 하시던 거기에서 플래닝을 하실 때 우선순위를 잘 정하세요. 근데 그 우선순위가 첫 번째는 플랫. 그럼 그 플랫은 뭘 물어봐야 되지? Story element예요. 그래서 캐릭터와 세팅, 그리고 what happened, what serious problem happened, and why, how it ended. 이 과정을 가장 간략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원칙은 뭐냐면요. 책보다 선생님들이 정리해 주시는 문장이 쉬워야 돼요. 당연하겠죠. 책에 있는 문장 그대로이거나 그러면 제일 좋고요. 근데 책에 있는 문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 이 윌리엄 스타이그의 글들은 보면은 조금 올드해요. 예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영어 그 뭐 케빈 행크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쓴 책하고 또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조금 문장이 길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사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직설할법으로 조금 옮겨주실 필요는 있는데 그래서 어떤 뭐 플랫 디아그램을 쓰든지 아까 여기 있던 이 액시던트 리포트를 쓰든지 이 과정에서 이 문장이 가급적이면 책에서 그대로 오거나 혹은 책보다 쉽거나 요게 이제 원칙이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옮겨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트레이트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을 찾아갈 건데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today we are going to think about each character's traits or characteristics. What person? Oh, Amos is not a person. Okay, what kind of animal you think Amos is? Amos is very curious, I think.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답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잘 대답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먼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I think Amos is very curious, right? Yes,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물어보는 거죠. What parts make you think like that way? 도대체 뭘 보고 에이모스가 큐리어스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거를 대보세요. 항상 근거 우선주의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책을 펴게 하는 거죠. 문제는 아이들이 그 페이지를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프린트를 잘 하셔야지. 선생님이 이렇게 탁 펴는 거예요. 그리고 I can find the answers or the text evidences that how Amos is very curious. 그래서 다시 한번 reread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목표는 뭐예요? 계속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다시 읽고 또 다시 읽게 하셔야 돼요. 반복해서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 오늘 이거 3번 읽자면 누가 읽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뭔가 여러 가지 다각도 면에서 이거를 접근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프롬프트를 잘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내가 이 페이지를 다시 읽는 이유는 에이모스가 큐리어스하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텍스트 에비던스, 그 텍스트 에비던스 그대로 카피하면 되거든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요 텍스트를 찾아서 그대로 여기에다가 카피시키시는 거예요. 카피하면 되는 거예요. Boris is also very curious. Can you find that trait? Can you find that evidences from the text?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페이지를 펴게해서 reread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카피하고 이런 과정을 하시면 돼요. 페이스풀한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신의가 있죠. 왜요? 나중에 구해줬잖아요. 그래요? 그럼 구해준 파트가 어디 있어요?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 에비던스를 찾게 하면 아이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텍스트를 리콜하게 하는 학습 효과를 갖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는 또 뭐 이렇게 워크시트 주고 어찌됐든 기승전 라이팅이에요. 읽기로 시작해서 라이팅으로 끝나는 게 이 가이디드 리딩의 특징이에요. 물론 그 안에서 빈번히 선생님들하고 스포큰 랭귀지로 커뮤니케이션이야 해야겠지만 결과물은 반드시 라이팅으로 남게 해주세요. 그리고 많이 쓴 아이가 오래 기억해요. 어찌됐든 많이 쓴 아이가 통계적으로도 오래 기억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 이렇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니구나. 7쓰니까. 컴페어와 컨트라스트에 이번에는 스킬을 동원해서 아이들한테 또 리콜 시킬 거예요. 또 텍스트를 다시 읽게 할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또 텍스트를 다시 읽게 할 것이냐? 무엇을 컴페어와 컨트라스트를 할 거냐면 에이모스의 액시던트가 있었고요. 모리스의 액시던트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사고가 how Amos's and Boris's accidents are different or alike. Something are the same, something are different. Let's think about it. 자,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각각의 에이모스와 보리스의 사고에 대해서 읽을 건데 혹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그때 또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책을 또 읽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니야 이번에는 책 안 읽을 거야. 그럼 뭐 읽어요? 그러면 이렇게 니네가 쓴 거 읽을 거야. 다시 한번 또 리콜하는 거예요. 내가 쓴 거를 또 리콜해서 자, 에이모스 액시던트 이거 아까 다 정리했잖아요. 그죠? 액시던트 리포트 정리했어요. 그럼 이 액시던트 리포트 에이모스하고 보리스 거 하고요. 다시 한번 꺼내놓고 다시 리리드 시키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럼 또 아이들이 막 싫어요. 그럼 너 책 읽을래? 이거 읽을래? 이러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읽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이 벤 다이어그램을 정리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페이퍼가 늘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